총론의 마지막 쟁점인 행정쟁성에 우리가 진입을 했죠. 이제 막바지로 강의도 막바지로 치닫는데, 행정쟁성하면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심판은 꾸준하게 한 문제씩 출제되는데 내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행정소송은 원래 옛날에는 행정행위와 함께 거의 6문제씩 출제되는 게, 최근에는 그 5문제 출제된 게 이례적이고, 통상 2~3문제 정도, 그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소송은 권리구조의 핵심이기 때문에 언제고 6문제 이상까지는 아니고 6문제까지 날 수도 있다라고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877회 행정심판에 가는 건데, 사법절차 적용이 아니라 준용이죠. 준용의 의미인데, 이게 사법절차를 특징 지은 게 판단기관의 독립성, 공정성, 대립되는 당사자 간의 그 심리구조가 대심적 심리구조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인데, 근데 어쨌든 준용될 것만은 요구하기 때문에 완전히 엄격하게 갖춰질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위반된다라는 건데, 뒤틀어낼 건 없어요. 이걸 다 뭐 가로놓게 이렇게 나올 거는 아니고, 조금 까다로운 게 이의신청, 이게 이제 성질이 행정심판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구별실익인데 구별 기준에 관한 건데, 쟁송 절차 기준설, 이거는 뭐 그 해석이 출제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가볍게 참고하고, 자,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710하고 884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봤던 거랑, 이제 그 구별 실익에 관한 게 나오는데, 적용 법률이 만약에 이게 행정심판에 해당하면 특별 규정 없으면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이 적용되고, 이의 신청을 거치면 얘가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다시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행정심판이 아니면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의 신청을 거치면에도 행정심판 다시 제기할 수 있죠. 그 다음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절차에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거는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이런 거 외워둬야 돼요. 이 명칭 갖고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수용 재결서 정보를 송달함에서 이의 신청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때 18조 6항이 적용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기 기간에 가는 거 볼 거니까. 바로 볼 거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계산점이고, 여기 보면 두 번째 조건 이의 신청과 절차 담당 기간의 차이가 있고, 밑으로 두 번째 내려가면 그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바로 그냥 필요적 전치 사례가 아니니까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가격법에 따라 이의 신청 아니면 이제 일반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칠 수도 있고, 이의 신청 거쳐고 행정심판 다시 거쳐서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거는 외워야 돼.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이건 다 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유공자법이죠. 여기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과를 통보받은 자, 얘는 90일 내에 그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원처분주의가 원칙이거든요.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등 원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 신청인으로서는 원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 제기해야 되고, 이의 신청을 하여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를 또 허용하고 있죠. 이거 법률마다 다 다른 거라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치고 바로 소송 갈 수도 있고, 어쨌든 90일. 그 다음에 그 성질에 가는 건데, 그 행정심판인 경우는 얘가 재결의 성질이죠.
그래가지고 그 원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거는 이건 새로운 거죠. 그러나 옛날 그대로 원처분을 유지하는 기각 결정은 이 처분성을 갖지 않아요. 다만 이 경우에도 이제 예외는 있어요. 새로운 신청에 이런 말 나오면 새로운 신청하면 새로운 심사를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나 소송 등의 불복 방법 안내 이런 거 외워둬야 돼요. 요거만 위헌화되면 그때는 예외고, 그래서 민원 처리법 이게 528에 봤기 때문에 저거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634에서 인용했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그 본문에 가면 그 선정 신청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료를 기초로 얘가 일방적으로 그 결과를 통보한 거예요. 신청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비록 재심사 통보가 부적격 통보와 결론이 같더라도 그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왜냐면 아까는 직권으로 한 거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새로 검토한 거니까, 그러니까 독립된 처분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법 이거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줄 이 국가유공자법의 이의 신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인 국가보훈처장이 신청 대상자의 신청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인 점,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인데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은 종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자금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으면 새로운 신청 또 다시 신청 이 말 나오면 새로운 거부 처분이다. 이건 제목 갖고 딱 되죠. 그 다음에 불복 방법을 안내한 경우,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새로운 신청, 그 다음 당진시 사건인데 여기도 뭐라 논거가 이게 법률 내용을 배경으로 해야 되는 거네. 법률 내용을 알아야 돼. 요 법률이 이제 그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의 신청 절차가 법률상 절차, 필수 절차로 변경됐기 때문에 법률상 권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새로운 신청으로 의제할 수 있는 그런 표지가 있다는 점, 그 새로운 심의를 거쳤다. 이거는 요 배경하고 제목하고 연결해야 돼요. 출제는 아마 제목으로 출제할 거예요. 그럼 제목에는 갖고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요지하고 연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거였고, 불가변력에 관한 건 봤죠. 그 다음 제소기간 기산점인데 그 재결 거친 경우는 기산점이 처분 등이 있으면 안날이 아니라 재결 소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기산점이 다르죠. 근데 이제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 신청은 이게 재결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 처분, 원처분을 기산점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합헌이다 가볍게 넘어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외우지 않으면 안 되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런 게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외워야 돼요.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제기하는 건데 제소기간 기산점 저건 이의 신청에 관한 거였지.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제기인데 이 요건은 소송하고 유사한 게 많기 때문에 같이 비교하면 처음 공부할 때는 같이 비교하는 게 좋은데, 당사자 관계인,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이런 거죠.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아닌 자를 선정 대표자로 선정하는 게 무효다. 무효라는 거 외우면 되죠. 취소 사유가 아니라. 당연한 상식이죠. 아니 당사자가 아닌 자가 대표로 되면은 제대로 대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에도 계속 근무를 하던 중 그 신규 임용의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거는 협의의 소액에 관한 건데 이것도 요지하고 연결을 해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재임용 여부에 관해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을 권리 및 그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 줄 권리, 임명권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데 임용 취소 통지에 의해 신규 임용이 무효로 되면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법률상 지위의 차이가 있고 임용 후에 이 사건 임용 취소 통지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교육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니까 자격 기준에 필요한 연구 실적, 연수, 그 다음에 교육 경력 연수를 갖추었는지에 영향을 미쳐 교원으로 임용되는데 법령상 제약으로 작용하니까 이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요거는 청구인 적격이 아니라 이제 그 권리부의 필요성에 관한 논점이에요. 소송으로 말하면 협의의 소위. 그 다음에 합헌이다 이런 건 뭐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884에 가면 괄호 1번 판례 있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규 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 소청심도 대상이 된다. 당연하죠. 신규 임용 취소하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니까. 행정심판의 청구 방식, 엄격한 형식을 위하지 않은 서면 행위 종합 정리했고 진정서가 이제 그 구체적 사례고 청구 기간인데 앞날부터 50일, 이튿날부터 180일 이러니까 앞날과 이튿날의 의미가 이제 출제가 좀 되는 건데 앞날의 의미는 형식적으로 앞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 이게 도달한 날이에요. 도달한 날이 아닙니다. 기산점에 관한 거는 그 행정의 의혹 발생은 요지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잖아요.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반증이 없는 한 처분이 있으면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거 제목 그대로예요. 아파트 경비원은 밀접한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도달은 인정하지만 그 입주자들이 앞날은 아니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이 그 공시송달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시공고와 특정인인데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정인에 대한 거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앞날이에요. 고시공고를 해도 이게 비교할 게 뭐 인용할 것도 없네요. 다음 페이지 바로 나오니까. 근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시공고는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가 이렇게 발생하는 날인데 두 번째 5일 숫자도 외우라 그랬죠? 왜? 이거 행정위 때 설명했잖아요. 불특정 다수인에 관한 거는 대통령령에 5일로 돼 있어요. 특정인에 대한 거 행정절차법에 14일로 돼 있죠. 숫자 다 외우라 그랬죠? 다시 돌아가면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정한 처분이 있으면 앞날과 이튿날의 의미가 가는 거 그 행정심판에도 똑같다. 의미가 똑같다. 뭐 당연한 거고. 좀 전에 구체적으로 이미 봤잖아요. 그 다음에 886에 가면 3번 처분이 있으면 아는 경우 알지 못한 경우 이거 무조건 하나만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앞날부터 90일이 지났지만 그 180일이 안 지났다는 받아주냐?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외인데 개별 토지가격 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인데 이거 네 번째 줄 별도의 고지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히 그 처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별 토지가격 이거 안 알려주거든요. 궁금하면 그냥 개인이 구청 찾아가서 지가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알기가 어려운 그거니까 알기가 어려우면 이튿날 기준으로 180일 이내 이렇게 적용되죠. 근데 180일이 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이건 복수성 행정에 보면 이해가 더 쉬우니까 다음 페이지를 넘어갑시다. 복수성 행정은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 하죠. 제3자가 관련되는 이건데 얘도 원칙은 똑같아요. 그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처분이 이튿날로부터 180일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걸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죠. 이것도 이론사에 배웠죠. 그 제3자에 대한 통지가 의무도 아니고 효력 발생 요건도 아니기 때문에 제3자는 자기와 관련되는 어떤 건축허가가 났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 기간 내에 처분이 있은 걸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80일이 적용되는데, 그 중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지나도 받아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 행정심판 기간에 가는 게 출제가 많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판례의 규제나 그 행정심판위원회 종류에 관한 건 여기서는 다루지 않죠. 자, 합헌이다 이런 거는 가볍게 넘어가면 될 거고, 그 심리에 관한 건데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이거 1046에 소송하고 똑같으니까 여기서 그 정도 결론만 알고 1046 거기 1번 제한적 긍정설에 105, 494, 888 인용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법적법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에 따른다는 거 똑같은데, 위법 부당 여부 판단하는 거하고 자유 제출 시점 이건 다르죠. 이거 인용을 했죠. 1083으로. 그 다음에 재결 효력인데, 불복 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건 형적 확정력인 불가쟁력이죠. 불가쟁력은 기판력과 다른 점이에요. 기판력은 그거는 이제 실질적 확정력으로 판결에만 인정돼요. 이것도 뭐 행정행위력에서 봤죠. 그렇다면은 2번으로 연결이 되죠. 기판력이 부정되니까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금지 이유 이것도 소송의 기속력과 똑같아요. 동일한 사실에 관해 부가처분을 되풀이한 거라면 설령 그 부가처분이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의한 거라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여전히 위법이다라는 거예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효력인데, 행정청이 재결 취지에 따른 처분할 기속력에 관계되는 거죠. 이것도 제목을 불가쟁력, 기속력을 나눠 주는 게 나을 뻔했네. 이건 기속력에 관한 거예요. 앞에 1, 2번은 불가쟁력이고. 그래서 재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한 거 위법인데, 따라서 취소가 수익이 있다는 거고,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도 이유까지 미친다. 1092에 판례하고 판결의 기속력과 똑같아요. 1092에 밑에 보면 괄호 1번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254, 890. 자, 형성적 재결의 효력인데, 이건 형성적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의사표시로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보면 세 번째 줄 재결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 지금 재결청이 없어졌어요. 행정심판위원회를 바뀌었는데, 재결의 형성력에 의해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는 거. 직접 처분의 요건은 부작위예요. 당해 처분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어야 부작위해야 되는데, 당해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다면 개겼죠. 그렇더라도 이 직접 처분 요건은 못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판례는 7급 수험생들은 어차피 헌법에서 보니까 9급 수험생들은 그냥 무시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합헌 이건 뭐 안 봐도 되는 거죠. 최신 판례죠. 아니구나. 뭐 합헌은 외울 거 없다 그랬죠. 불복고지인데 이 고지 의무 불이행이 하자 사유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그 기간이 달라질 뿐이지 하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유 제출 기간 고지하지 않다. 불고지 이때는 처분일로부터 이제 180일로 알았더라도 180일로 연장된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그 이론 강의에 그 불복고지에 관한 거 그걸 알면은 필연적인 판례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의 법적성, 특별행정심판에 대해 이거는 외워놔야 돼요. 법률 내용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 특별행정심판이다. 그러면 그 급여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 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죠. 자,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은 간단하게 마무리가 됐죠. 이제 남은 게 행정소송인데 이것도 제가 필요한 주석을 다 유형화시켜서 주석을 달아놨기 때문에 강의는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드디어 행정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배워가기로 하겠습니다.